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중간에 있는 그런데 오늘은 뭐 이게 그래서 그림도 그림이고 사람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래 이 인물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세잔 이런 거 할 때는 인물 다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세잔은 그냥 혼자 했기 때문에 혼자 주변 인물들이 많아야 뭔가 얘기할 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트렉 로트렉 이제 오셨으니까 이게 그죠? 키가 이렇게 되는 아세요? 네. 강의 아 이거 누구셨어요? 이거 긴 거로 대답하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시험 기간이라서 쭉 이거 또 시험 쳐서 그죠? 선생님이세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인상주의와 그죠? 캐리커처 사이 어딘가 현대적 포스트의 원조 그다음에 인물의 내면과 성격을 예리하게 부착해서 묘사했다. 그다음에 뭐 그럼 팍팍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보셨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물랑루즈 그죠? 물랑루즈가 생기면서 이제 물랑루즈 그죠?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20세기 초에 일단 잠깐 나오겠습니다. 다시 물랑루즈에서 춤추는 것들 그림 진짜 그림 크게 그렸어요, 그죠? 귀족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고 그죠? 연극적인 어떤 효과.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그죠? 로트렉 그림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이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이고. 그래서 여기 왜 안 나오냐? 지난번에 나왔던 요거 이게 2명이나 3명이냐, 그죠? 이 2명. 여성은 3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2명이다. 여성은 2명. 여성은 2명이라네. 그러니까 이게 여성 이상하다. 2명인데, 그러니까 요거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시 요거 제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 파나가 있어요. 이게 2명이잖아요. 앞머리가 흘러내린 예, 거예요. 음머리 흘러내린 거예요. 예. 2명이 그죠? 하나가 눈 찡그리고 옆모습 예. 그죠? 이렇게 보면 진짜 야 이게 3명이네, 그죠? 이게 3명 얼굴 피부색도 다르고 하니까 그죠? 3명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그 파나로 제작한 게 있어서 2명이죠? 확실히 2명이잖아요, 그죠? 2명. 요즘에 찾아오셨어. 아니 뭐 이게 뭐 근데 요게 이제 요걸 이제 영국 시사는 결혼 반지를 끼지 않은 손을 보이면 여성들이 여기 그래서 앞에 그림에 여기 화난 거예요. 화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지금 프랑스로 딱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그죠? 일종의 쾌락 여행을 와가지고 딱 이 장갑 일부러 벗어가지고 딱 나 솔로야 이러면서 뭔가. 그러니까 이게 결혼 반지가 요새 결혼 안 끼고 다니세요? 안 끼고 다니시죠 다들, 그죠? 예전에는 그거 안 끼고 다니면은 안 끼고 다니면 난리가 났죠. 안 끼고 다니면 마음이 변했는데 바람핀이 한 40-50년 전에는, 그죠? 예전에 그랬는데 40-50년 전이죠 벌써 저희 앞세대. 살쪄가지고 안 맞아요. 다시 맞췄어요. 있기는 요즘 친구들 하긴 하나 결혼 반지? 커플링을 하지 그렇게 옛날처럼, 그죠? 그래서 그것도 참 한때 좋은 그 예물하는 사람 다 망했어요. 그죠? 결혼 숫자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안 하니까 그거는, 그죠? 한때는 그거 한다고 아주 예물 이렇게 장난이 아닌데 요즘 애들 뭐 그거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무슨 별로만 이렇게. 그거 말고 그냥 코인으로 가져라 요즘 애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지금 딱 그 당시, 그죠? 그런 풍습. 여기 딱 밝잖아요. 밝은 게 딱 그거까지 암시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2명, 그죠? 2명의 좀 이게 좀 표현이, 그죠? 표현이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데 표현상으로 그림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지난번에 3명, 2명 그 논의가 있어가지고 이걸 집어넣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로트렉이 그 카바레, 그죠? 인생은 카바레다. 카바레에서 오히려 카바레가 어떻게 보면 더 진실하고 성실한 세계인 것처럼 생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트렉이 유명해진 게 이제 포스터리 그림으로서, 그죠? 포스터리 그림으로서 유명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오늘 나올지 다음 시간에 나올지 앞으로 좀 통과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해졌는데 그죠? 그 이제 포스터 그죠? 그 이른바 그 혁신적인 포스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멀리서도 눈에 띌 수 있는 그죠? 그 당시로는 혁신적인 포스터인데 당연히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혁신이든 그죠? 미술이든 뭐든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 그죠? 미술도 그렇고 우리 기술도 그렇고 다 이게 오래 못 가고 특히 대중적인 인기나 이런 때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경쟁자들이 생기고 금방 또 혁신에도 혁신이 나오고 그러면은 길어야 말 그대로 진짜 길어야 5년 10년이죠 진짜 10년 가기 어렵죠 사실 어떤 혁신이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미술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 텐데요. 그러면 막히잖아요. 사실 그 작가 자체는 또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짧아질 이게 분야 따라 좀씩 다르죠. 분야 따라 좀씩 다른데 그렇죠. 한 5년, 10년. 진짜 길어요. 10년 가면 진짜 오래 간 거예요, 그죠? 보통 한 5년. 그러니까 뭐 걸그룹도 사실 5년이지 뭐. 진짜 길어야. 걸그룹도 인기 전성기라는 게 그죠? 그죠? 아주 그것도 우리 인생하고 연관돼서 오늘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랑루즈 이 포스터로 정말 유명해져서 롯데에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제 포스터가 파리력에 붙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자기 엄마한테. 자, 그래서 되게 실루엣적인 그죠? 이런 그림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우리 그 당시 물랭루즈 말 그대로 물랭루즈가 그 파리가 일종의 쾌락의 수도로 불리는 전 세계의 그 온갖 환락과 쾌락이 모이는 그곳의 대표적인 인물. 사실 오늘 그 몇 명 할 겁니다, 그죠? 그 당시 유명했던 19세기 말 이른바 아름다운 시절, 그죠? 벨 에포크라고 하는, 그죠? 벨 에포크라고 하는 그 시절을 화려하게 빛냈던 그런 뭐 연예인들이죠, 그죠? 대중 연예인들. 이게 남성, 그죠? 발랑탱, 여기 여성 라굴리라는 그 무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남성부터, 그죠? 이제 별명이죠. 별명이 뼈 없는 발랑탱. 이렇게 캐리커처식으로 그렸어요, 그죠? 근데 실제 거의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이게 꼭 과장해서 그린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쓴 것처럼 이 사람은 본명은 이렇고요. 변호사의 아들이니까 좀 나름 집안이 부유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부유했기 때문에 그 평소 직업은 와인상인, 와인 도매상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밤마다 이제 그 클럽에 가서 한마디로 노는 거예요. 자기가 놀았다기보다는 춤을 춘 거지. 춤을 추고 춤추는 게 노는 거니까 그죠? 놀았는데 지금 키가 매우 크고 날씬했으며 매우 매부리코가 도드라진 턱 어쨌든 이런 옆모습이 아주 특징적인 그래서 쉽지가 않은 점을 이랬다는 거예요. 뼈 없는 발랑탱이 별명인데 그가 긴 팔과 긴 다리를 유연하게 놀리면서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어려운 동작을 매우 우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얻은 별명이다. 근데 이게 항상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벨 에포크가 언제겠습니까? 아름다운 시절이 사실 똑같아요. 그죠? 90년대를 전후로 그죠? 80년대 한 중후반부터 그죠?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 초까지 사실 있긴 있었죠. 그죠? 사실 그 벨 에포크라고요. 음악도 그렇고 그죠? 우리가 이제 프랑스 샹숑 전성 시대가 뭐 에디트 피아프 나오고 다 그 시절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시절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거 아니겠어요? 온갖 그 쾌락 문화가 막 발달했잖아요. 그죠? 뭐 룸사롱이니부터 해서 뭐 노래방 나오고 뭐 또 춤도 그때 다 나왔어요. 그때 우리 그 연예인들 보면은 그때 현진영가부터 해서 서태지 뭐 하고 별의별 춤이 다 나왔다. 그때 뭐 무슨 각기춤 나오고 다 그죠? 진짜 말 그대로 그 터보의 각기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김정남이가 막 그죠? 막 꺾어진 별의별 그런 춤들 나온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그게 벨 에포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의 벨 에포크를 대입시켜보면 쉬워요. 그러면 그 뒤도 쉬워지죠. 그 뒤도 그럼 또 어떻게 됐는지 또 보시면 또 그죠? 나름 큰 시대적인 흐름으로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옵니까? 그게 이른바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절 흥청망청 쉽게 말해서 그 다음 시대는 현실주의가 시대였죠. 현실 리얼리즘 아무래도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낭만주의 시대라 그래 일종의 그죠? 꿈이 있고 낭만주의 반대말이 현실주의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리얼리즘. 그러니까 그 뒷세대는 2000 한 10여 년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애들도 그렇고
다 리얼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죠? 현실주의자들. 그죠? 현실주의자는 조건을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낭만적인 그 연애나 사랑을 꿈꾸다가 결혼할 때 되면은 결정사가 가지고 조건 따지는 그게 이제 그게 낭만주의라는 것은 마음 아니에요. 마음. 그죠? 조건보다 마음. 그래서 그때 그런 드라마가 유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죠? 뭐 재벌 남자가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식의 또 거꾸로도 막 한 그런 드라마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다 현실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 세대적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요즘 지금 요즘 시대에 낭만이 없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반박하면은 아니다. 또 3, 40년 지나면 지금 세대도 그 지금을 추억하면서 뭐 하겠다 하지만 또 그렇진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낭만주의다 하면 현실주의다. 이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춤이나 이런 연예인 그런 걸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 그 캉캉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 그러니까 또 그 벨 에포크 시대에는 그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가수들이 솔로잖아, 솔로. 맞아요. 그죠? 솔로.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떼거지로, 그죠? 그 얼굴이 그렇게. 그죠? 갑자기 막 열을 그죠? 뭐 다 5명, 10명이 떼거지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 똑같아. 이것도 이때 이제 개인 이 무용수들이 이렇게 엄청 유명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했어요? 캉캉 춤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군무로, 그죠? 군무로 딱 맞춰가지고 이제 한 8명, 10명이 올려서 발 올리고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됐다는, 그게 딱 보이는 거죠. 그런 식의 흐름이. 이유는 간단해. 그게 더 자극적이니까. 더 그 센스 강도를 키우니까. 뭐 예쁜 여가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부르는 거, 김한선 씨 나와서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쁜 애들이 한 4-5명 나와가지고 그냥 다 예쁘게 그냥 확 그냥 눈을 꽉 채우게 더 센세이셔널하게 더 선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특이하고 대단한 사람인 게 발랑테임은 물랭루즈에서 총 83,000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룻밤에 여러 번 이렇게 춤추고 또 저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저도 이거 몰랐어요. 이거는 그는 단지 춤이 좋아서 춤을 추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자기 이제 집안 좀 부유하니까 밤마다 이제 카메라에서 춤추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 춤이 좋아서 추었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아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그죠? 매일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그 최고의 여배우와 같이 저렇게 상대가 저 춤을 췄는데 이 보수를 받지 않아. 이게 낭만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낭만주의 시대. 그죠?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무대가 없이 이렇게 다 중앙에서 추기도 하고 근데 무대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무대도 따로 있었더라고요. 있긴. 그러니까 무대도 있었는데 춤을 때는 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추는 게 기본 얘기라기 때문에 그죠? 가운데서 중앙 무대가 있는 거죠. 중에 그 높여놓은 게 아니라 그죠? 이런 그 홀에 중앙에서 추고 옆에 이제 갤러리 그게 갤러리인 거죠. 갤러리들이 골프 갤러리들처럼 그죠? 춤 갤러리들이 딱 모여서 같이 보면서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냥 가서 춤추고 싶으면 같이 추는데 눈에 띄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구경한 뭐 그런 뜻인 거죠 결국에는. 네, 그렇죠. 돈을 안 받았다는 거. 그죠. 우리도 좀 예전에 그러다가 왜 그 예전 80년대 90년대 그러다가 연예인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유명한 라굴리 무용수하고 짝을 맞춰서 이제 보통 춤을 췄는데 물랭루즈에서요. 물론 그러니까 그 입장료는 안 받았겠죠. 적어도 입장료는. 하지만 출연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짝인 라굴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자 이 사람도 미련 없이 은퇴하는. 물론 이 사람 좀 나이가 좀 많아서 아마 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어쨌든 나름 진짜 낭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역사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로트렉의 그림을 통해서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나 이제 유명한 라굴리라고 하는 이런 그 당시 이제 캉캉 춤의 대명사예요. 사실 이 캉캉하면 딱 그 당시에 이 여성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캉캉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근데 이제 오늘날로 보기에는 오늘날의 연예인들의 체형에 비해서는 좀 이게 안짱다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연예인들하고 오늘날의 이 얼굴도 이렇게 그죠? 영양 좋고 이런 애들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 여성들의 체형은 키도 작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너무나 그 당시에 너무나 유명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라굴리는 별명입니다. 별명이 그죠? 이제 불어로 이제 먹보 그죠? 계속 먹는 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굴리 먹보. 그래서 라굴리는 춤을 추면서 손님들의 술을 벌컥벌컥 마셨기 때문에 별명이다. 그죠? 이렇게 그 밑에서 춤을 추니까 옆에 테이블들이 있고 돌아다니면서 막 춤추면서 쫙 먹고 뭐 이렇게 또 춤추고 이래서 별명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명은 여기 쓴 것처럼 점잖은 편이라는 거예요. 먹보는 동료들은 뭐 전기가 우리 뭐 하수구 뚜껑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80, 90년대 연예인 말은 연예지만 한편으로는 딴따라 같은데 딴따라 그죠? 그래서 좀 비하하는 그죠? 비하하는 게 있죠. 저 딴따라들 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 좀 그런 게 들어간 거예요. 좀 비하하는 좀 비천한 직업이다 이런 식의. 그래서 나름 그 점잖은 별명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 출신이 뭐 이런 출신들이 그 당시 그랬죠.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죠? 그 도시 변두리 목마르다는 다시 변두리입니다. 그죠? 변두리에게 거주하면서 그죠? 어려운 일 하고 공장 다니고 말 그대로 그 당시 또 세탁부 말 그대로 막노동이죠. 생노동 뭐 엄마도 세탁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허접한 모델하고 서커스단이 또 그 당시 많이 유랑극단 그런 데서 춤추고 같이 하다가 또 작은 클럽들과 전전하다가 이게 춤 실력과 대담한 행동으로 캉캉의 여왕이 되었다. 대담한 행동이라는 게 뭐 처음 나왔을 때 충격인 거죠. 저렇게 다리를 올려서 아주 속옷을 다 보이게 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그 남성 손님들 술 마시면은 그죠? 테이블에서 딱 술 먹고 또 그다음에 또 그걸 또 많이 자주 했다 그래요. 다리를 탁 쳐올리면서 남성들 모자 썼으니까 저 다리로 모자 탕 쳐가지고 벗겨버리는 거 그런 거 그럼 와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담한 행동 그래서 춤을 잘 췄으니까 그만큼 캉캉춤의 대가로서 캉캉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 그 물랭루주의 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여왕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물랭루주 최고의 스타일이어서 되었고 왕자 시절에 영국왕 에드워드 7세 이 에드워드 7세도 당돌하게 대한 것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사실 이게 사회 최하층민 출신인데 이 에드워드 7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영국이죠. 왕 될 사람 아니에요. 영국의 왕세자인데 이 왕세자 이 에드워드 7세가 그러니까 영국으로 말하면은 그 빅토리아 시대와 에드워드 시대 말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벨 에포크,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에드워드 시대. 에드워드가 그 재위 기간에 있었던 1900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제일 황금기죠. 영국이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부를 다 장악하고 놀던. 그래서 에드워드 7세가 정말 잘 놀았다 그래요. 사람 좋고 뭐 술 다 사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놀러 온 거지, 그죠? 야, 자기의 나라 이런 게 없으니까 영국에 이런 게 없고 영국이 이게 심심한 나라라는 거죠, 그죠? 오늘날 그러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영국이 또 이상하게 그 왜 크로멜 이후에 이 금욕주의적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죠? 금욕주의,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발달을 못했어요, 다. 그러니까 환락 문화는 없고 그냥 이제 막말로 깡소주 마시는 거밖에 없는 거야. 영국 사람들은 그죠? 그냥 깡소주, 그러니까 술 그냥 센 술 마시고 그냥 취하고 이런 거밖에 없고 뭐 즐겁고 아름다운 게 없어. 그러니까 다 영국인들이 다 프랑스 넘어가가지고 이제 돈을 다 써준 거죠, 이 환락 문화에서. 그래서 에드워드도 호텔 잡고 맨날 놀러 왔는데 그 앞에다 가가지고 알지 왜 몰라요? 다 수용들 있으니까 당돌하게, 그죠? 이 술 누가 사는 거예요? 당신 엄마군요. 근데 당신 엄마가 누구요? 빅토리아요, 빅토리아. 엄마한테 혼날 텐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거 엄청 장난이 아닌 거죠. 엄마 빅토리아 여왕이면 전 세계 최고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거로 아주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 그 에피소드로.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30살쯤 되면서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탄력도 떨어지고 특히 이제 이어서 이제 살이 찌잖아요, 그죠? 살이 찌면서 그 다음에 당연히 새로운 세대한테 밀려나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연예인 걸그룹의 운명과 똑같은 거야 이게. 나이 들면 힘들어지는 30살 되면 거의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물랭루주를 떠나서 이제 자신의 그 이름은 워낙 유명해서 알려졌으니까 이동식 쇼, 그죠? 독립한 어떤 쇼, 그러니까 물랑루즈의 쇼 비슷한 거를 막 꾸며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죠? 그죠? 파리, 변두리나 시골 주요 지방 도시들 돌아다니면은 그거 직접 보러 올 수 없는 사람은 그 맛보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러면 장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 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조금 그럭저럭 유지가 됐지만은 이제 결국 힘들죠, 그죠? 성공하기 못하고 실패한 다음에 또 남편도 죽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이 쌓였으며 목마르다로 돌아와서
거의 무리품이잖아 쓸쓸히.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죠? 뭐 말할 때 처음에 세탁부 아무것도 없는 세탁부로 해서 크게 스타까지 올라갔다가 말년에는 다시 쓸쓸하게. 그래서 참 비참한 게 말년에 그래도 이제 그 이름은 알려줬으니까 이미 다 늙어가지고 살은 엄청 찌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우리 그런 여성들 공연할 때요, 물랑루즈에서 그죠? 물랑루즈에서 이런 응? 이런 이제 새로운 스타 아니에요. 20세기 초에 이 라굴리는 늙었고 이런 새로운 스타가 공연하고 이럴 때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앞에서 응? 공연장 그 앞에서 이제 담배하고 성냥을 팔아서 먹고 살았대요. 옛날 그 여배우가 참 그런 거 보면은 인생이 참 그런데 근데 그게 단순히 이 여성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지금 그런 스토리가 반복되고 그게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멀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롯들에게 그런 삶을 잘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지금 물론 이제 입장하려고 잘 나갈 때는 옆에 딱 다른 무용수들이 다 끼고 그죠? 이렇게 아주 야한 옷 입고 이렇게 그죠? 대담한 드레스로 물론 이제 도착해서 입장하고 있는 이런 정말 당당한 자세로서 그죠? 정말 라굴리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 야 스타라 이런 거다라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원근감 같은 거, 전 뒤에서 남성 그린 게 그냥 그린 게 아닌 거죠. 항상 뭐든지 그죠?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원근감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그린 게 아니라 이게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 앞쪽에 어떤 사람을 그린 것도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이게 앞쪽에 있기 때문에 더 깊이가 있게 보이고 그죠? 저 뒤쪽에 이런 사람을 그리고 또 이게 바로 옆에 줄지어서 램프를 그림으로써 원근감을 주는 거죠. 그죠? 그냥 그려놓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물론 입장하는 라굴리 그다음에 또 이렇게 춤추기 전에 지금 표정이 좀 뾰루뚱한데 이런 식으로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그죠? 한가운데서 새로 손님들이 들어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하셔야 게 있어요. 보실 게 일단 이 그림은 물랭루에서 카드리유의 시작. 카드리유는 그 뇌쌍이 추는 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드레스를 걷어를 라굴리는 이제 곧 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약간 지루해 보이는 표정은 음악이 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 당시 또 생음악이니까 그죠? 생음악인데 이 음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자신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특이한 점이 오렌지색 마분지가 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자주 롯드레이크가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오렌지색 마분지가 바탕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 칠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오렌지색 그 드레스를 오렌지색을 칠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칠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는 전면 여성의 코트,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여성의 코트, 오렌지색 코트. 그다음에 여기 오렌지색 있잖아요, 오렌지색 이런 거 그죠? 오렌지색. 이거는 물감을 칠하지 않은 부분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특이한 점이에요. 물감을 칠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이, 그죠? 그 물감 요런 선으로만 표현한 거죠. 선으로만 한 거고 이 바탕색은 그냥 살린 거죠. 그냥 오렌지색 마분지. 물론 마분지는 좀 오래돼가지고 색이 좀 변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변색이 됐지만 어쨌든 원래 오렌지색 마분지. 그래서 이처럼 롯드렉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바탕색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을 아주 즐겼어요. 이게 많아요. 다 칠한 게 아니에요. 다 칠한 게 아닙니다. 이런 오렌지색 그죠? 있잖아요, 그죠? 오렌지 바탕이 많잖아요. 오렌지색 의외로 그죠? 저게 그냥 바탕인 거예요, 바탕. 그러니까 밖에만 칠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온 기법일까요? 그렇죠. 파나죠. 파나. 야, 역시. 그죠? 파나는 파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그리면은 여기 뭐 칠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파나는 그냥 이 바탕으로 이렇게 파고 나면은 여기 칠하지 않고 그냥 툭 부분. 그죠? 이게 파나 기법이에요. 파나적 기법. 파나적 회화 기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롯드레이크 석파나를 많이 했잖아요. 석파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 회화에 응용해서 바탕색을 그냥 파나처럼 놔두고 그죠? 나머지만 가지고 효과를 내는 파나적 회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요거 하나 주목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롯드레이크 다른 사람하고 좀 회화 기법상 한 가지 좀 다른 점입니다. 요걸 아주 많이 활용했어요. 바탕을 칠하지 않는. 예? 그렇죠. 그런 게 상수적인 거죠. 회화를, 그러니까 판화 기법을 회화에 적용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또 아주 더, 그죠? 정말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거구나. 그냥 보면, 사실 그냥 보면은, 뭐 다 칠한 거네, 그죠? 우리 고정관념은 다 칠한 거죠. 그러니까 물감으로 칠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물감으로 칠하지 않은 부분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네.
예, 예. 흰색 바탕인데 안 칠했던. 사람들도 있죠, 있기는 흰색 바탕인데. 근데 그거는 근데 어떤 거냐면 바탕임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베르토 모리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안 칠한 게 많은데 저거는 안 칠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눈에 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죠 흰색을 많이 칠했다면서. 근데 흰색을 칠했고 또 여백으로 또 안 칠한 걸 남겨둔 것도 많아요. 모리조 같은 예를 들면은. 근데 그건 이제 이거 안 칠한 걸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아예 그죠? 딱 봤을 때 안 칠한 것처럼 안 보이는데 안 칠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그러면 다른 바탕색도 있어? 아니면 오렌지색만 있어? 근데 마분지. 제가 본 거는 마분지가 다 오렌지색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오렌지 이제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도 그럴 거요. 요건 아니 이것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그림이 낡고 오래돼서 모르겠는데요. 낡고 오래돼서 뒤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미리 볼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오렌지를 네, 어디 갔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렌지색이 이 뒤에 있는 것도 이게 그죠? 이런 게 안 칠한 거예요. 안 칠한 거고 요 그림이가 제일 또 유명한 그림으로 제일 이것도 바탕 이거 이게 지금 점묘화적이면서도 이거는 쉐라를 많이 영향받고 그린 건데 이 바탕이 그죠? 바탕색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그죠? 물감으로 칠하지 않은 바탕 그죠? 마분. 근데 그걸 알고 보면은 야 칠하다 말았네 이럴 수 있는데 그냥 보면 몰라요. 그죠? 그냥 보면 이게 세라처럼 정성껏 그린 안 생각이 그렸어. 없어. 생각이 없네요. 생각이 없어. 자, 지금 이따 또 보시겠고요.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어쨌든 요 라굴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이제 독립해가지고 요거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조그만 그 극단을 만든 거잖아요. 극단 그죠? 자신도 직접 춤을 추고 무용수도 있고 뭐 서커스 그런 고개사도 채용을 하고 해서 극단을 만들어서 이동식 쇼 이게 이동식 부스인 거죠. 그죠? 오늘은 여기서 장사한다, 우리 쇼 벌어진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죠? 그 95년 물랭뉴에서 나와서 독립한 라굴리가 그 로트릭 친하니까 이제 로트릭한테 저 그림 좀 그려주세요. 제가 광고 그림에서 그 부스에 커다랗게 이렇게 2개 그림이 있죠, 그죠? 그래서 라굴리의 어제와 오늘. 왜냐면 자신이 어쨌든 지금 팔아먹을 게 자신의 이름밖에 없잖아요. 명성을 잃던 사람들 끌어모아야 되니까 라굴리가 새로운 쇼를 한다. 우리 동네에도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 찾아가는 쇼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라굴리의 어제와 오늘. 그러니까 어제는 뭐 물랭루즈에서 화려한 이게 이제 라굴리의 어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랑탱이란 아까 그 남자 있고 그죠? 자신이 그 물랭루즈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춤을 췄다. 그래서 정말 큰 그림이죠. 3m 가로 세로 3m. 근데 이게 원래 제 생각에도 마분지 같아요. 근데 이거 그림이 낡고 바른 것은 당연히 야외에서 오랫동안 여러 번 사용되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야외에서 오래 사용돼서 이렇게 막 조각조각 나 있는데 요거를 나중에 그 그림 딜러가 요거를 구입해가지고 잘라서 팔았대요. 잘라서 이렇게 팔아. 그거를 이 박물관 학예사들이 이리저리 사서 글자 맞추기 대단한 업적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그에서는 어떻게든 그걸 구해가지고 조립을 했대요. 그 조각 그림 맞추기를 한 거죠 나중에. 이게 다 잘린 자국이 있어요. 그죠? 있죠, 그죠? 라굴리만 따로 잘라 팔고 뭐 이렇게 이랬나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낡고 바른 것은 오래 사용됐어요. 그죠? 이거는 야외 부스니까요, 그죠? 이렇게 그런 것이고요. 여기 라굴리 어제는 저렇게 화려했고, 이제는 그죠? 물랑루즈를 떠난 라굴리가 자기가 옛날처럼 캉캉한 출 수도 없고, 그죠? 살지도 치고 해서 이제 새롭다는 건 뭔가 이국적인 여기 그 무어인, 그죠? 무어인이 그 프랑스의 식민지 알제리 지방의 그 전통적인 그 종족 부족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무어인들의 춤을 이제 변형해서, 그죠? 새로운 춤을 선보인다 해서 라굴리의 오늘 이렇게 새로운 춤을 선보인다라는 그런 광고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로트렉이 그렸으니까요. 밑에 이제 관중들이, 그죠? 그 관객들이 야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걸 그렸는데 이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피아노 연주도 자기 로트렉의 친구고 로트렉의 사촌, 이 오스카 와일드, 잔 아브릴, 그죠? 그 라굴리의 동료. 그다음에 여기 로트렉 키 작게 자기도 그려넣고, 우리 펠릭스 페네옹이라고 우리 그죠? 쉐라 할 때 나왔던 평론가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라굴리
우리 오늘 공연을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버둥을 한마디로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나와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따로 기획서 차려가지고 했는데 이제 결국 망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연예계 생리라는 게 그죠. 했는데 처음엔 좀 그럴듯하다가 안 돼가지고 망해서 그렇게 그 당시 정말 역사책에도 나올 정도의 이름입니다. 이 정도는 역사책에도 물론 역사책 문화사에 나옵니다. 라굴리 이름이 라굴리라고. 왜냐면 그 시대의 아이콘이니까요, 그죠? 벨 에포크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라굴리, 잔 아브릴 역사책에 나와요. 문화사책에 나옵니다. 그 정도 이름이에요. 당연히 그게 이렇게 로트렉이 그린 그림으로 유명해졌지만, 자 이번엔 그걸 또 이어받은 두 번째 스타, 어떻게 보면 라굴리보다 더 인기가 나중에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라굴리가 좀 밀려나는 거지 한편으로는. 그래서 요건 우리가 그림 봤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 쉐라 보셨나요? 쉐라의 샤위 춤 법석 난동을 뜻하는 캉캉춤의 그 원조. 요거를 보고 로트렉이 요런 그죠? 컨트라베이스라든지 그죠? 이런 자세를 보고 이 포스터를 그려서 엄청 유명해진 그런 포스터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트렉도 드가랑 사실 말을 똑같이 하는데요. 이 여성들은 이쁘게 그리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그죠? 근데 이 여성은 그래도 상당히 좀 우아하게 생겼거든요. 실제 사진 보면 이렇게 좀 그죠? 그죠? 우아하게 생겼어요. 좀 우아하게 여성. 그래서 똑같은 자세죠. 자세가 이렇게 그죠? 다리 올리고 그죠? 요거랑 똑같죠, 그죠? 요 자세 이렇게 사진의 자세. 포스터를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좀 더 유명해요. 좀 더 그 문화사에서 유명합니다. 문화사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제인 아브릴이라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 제인은 영어식이고 영어식 불어는 이제 잔느 아니에요. 잔느고 아브릴은 이제 에이프릴 그죠? 4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불어로 그죠? 불어로 아브릴 4월. 근데 이거를 발음을 어떻게 되냐? 영어랑 불어가 한 짬뽕 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잔 아브릴이라고 썼는데요. 어느 책에 또 제인 아브릴이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큰 상관없고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불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프랑스 사람들은 잔 아브릴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영국 사람들은 제인 아브릴이라고 불렀을 텐데요. 그래서 이 여성이 그 나름 우아하고 그죠? 이 몸매도 아주 오늘날의 그 연예인 정도로 말랐어요. 마르고 오늘날의 이제 그런 스타일로 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엄마가 이뻐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나름 고급 매춘부였습니다. 많았죠, 그죠? 매춘부였던 모친과 이탈리아 역사에서 태어나서 좋으면서 집에서 자랐는데 이제 9살 때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계가 없잖아요. 남자들은 잠깐 하다 다 떠나버리고 있는 돈 모아둔 돈 다 탕진하고 그럼 그 다음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내 딸 하나 낳은 거를 매춘부로 만들어서 그죠? 부려먹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친이 할머니 집에 있는 자기를 매춘부로 만들겠다고 그냥 데려가가지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학대하고 그죠? 매춘을 강요하고 이랬다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이제 가출한 거예요. 바로 13살에 가출했다가 14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 그래서 그녀는 이게 이제 왜냐면 이렇게 학대받고 이러면 이게 틱장애가 오잖아요. 틱장애, 그죠? 그래서 뭐만 하면 계속 부르르 떨고 알아서 이래요. 그래서 그냥 틱장애와 팔다리를 히스테리컬하게 흔드는 등의 신경질환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결국 이 여성이 무용수가 된 거예요. 의사는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춤을 처방한 겁니다. 너 춤춰라, 그죠? 틱장애에서 흔들리면은 춤을 춰야 된다, 네가. 그래서 춤을 춰가지고 이제 후일 그녀는 이 병원에서 춤을 접하고 춤에 빠져서 이제 병이 치료되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우아하게 생겼어요. 그죠? 상당히 말랐고. 그래서 어쨌든 16살에 이제 병원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다가 병이 치료해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나와서 첫사랑과 동거했는데 병원의 의사였다 그래요. 어떤 의사. 어쨌든 이때 연인 집에 있던 많은 책들을 독파했다고 한다. 하지만 첫사랑이 실패한 후 그녀는 센 강에 몸을 던졌는데 매춘부들이 구조했다고 합니다. 매춘부들이 많았죠, 그 당시, 그죠? 그래서 이후 매춘부들이 구해주고 그런 이제 허름한 방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그죠? 꼭 매춘을 한 건 아니지만, 그죠? 이제 어린 애가 또 이제 살아 나가야 되니까 파리지 구멍에 살면서 낮에는 온갖 일을 닥친 대로 하였고 밤에는 작은 클럽이나 카페 공사에서 무용수로, 그죠? 뒤에 이렇게 하여튼
뭐라 그럽니까 그죠 백댄서를 일종의 백댄서 무용수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인 아브릴이라는 것은 20세 무렵에 잠시 연인 관계 또 영국인이 또 놀러 온 거죠. 놀러 와가지고 이런 클럽 다니다가 그죠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영국인 저널리스트 소설가 로버트 셔라던 이런 사람이 지어준 예명입니다. 4월 이 소설가 자기 엄마 이름이 제인이었대. 그래서 제인도 제인으로 바꾸고 4월에 만나서 아브릴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89년 물랑루즈가 오픈한 다음에 얼마 뒤에 출연하기 시작하였지만 어쨌든 이 여성은 특히나 여러 카바레에서 아주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뭐 심영래 씨는 뭐 여기 등장했던 메시의 여기 또 메시의 여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출연이. 그래서 여러 군데 자댕들 파리 디방 자본에 폴리베르제는 우리 아시죠? 폴리베르제르가 어디입니까? 폴리베르제르의 술집 바라고 폴리베르제르 바 마네이 그 유명한 그림 거울. 마네이 그 거울 있는 그 그림 기억나세요? 폴리베르제르 바 그죠? 여자 혼자 서 있는 여자도 딱 서 있고 남자가 보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그 유명한 마네이 대작으로 꼽히는 그죠? 그게 폴리베르제르입니다. 그런 카바레에서도 최고 무용수로서 인기를 부과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여성이 이제 특히 인기가 있었던 게 이 빨간색 속옷 이게 캉캉 추면 이 다리를 벌리면 근데 이게 이렇게 입고 추니까 이 다리를 올려도 속옷이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자신이 빨간색을 좋아했대요, 자신이. 그래서 자신은 빨간색 속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다른 무용수는 흰색인데. 그래서 이 여성은 빨간색 속옷을 입은 것으로 요걸로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통이 됐대요. 그 뒤부터는 물랭루즈에 출연하면은 붉은색 속옷을 입어야 된다. 주연 배우는. 이 여성 이후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춤을 추는 거를 많이 했고요. 벌써 시간 됐습니까? 출 시간? 응? 요 얘기까지만 하고 요 여성 얘기구만. 그래서 어쨌든 이 여성은 마른 몸매니까 그죠? 그 당시 여성들하고는 다르게 아주 요즘의 걸그룹처럼 정말 마른 몸매 딱 보면 나와요. 정말 이 어디 갔지 아까 다리 그림. 그죠? 이게 정말 말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지금 기준으로도 상당히 마른 몸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몸매니까 마른 몸매가 춤을 추면 어떻게 돼요? 각이 잘 나오죠. 탁탁이 잘 보이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몸매, 격렬한 듯한 움직임이 깜빡깜빡 몸이 있으면 격렬하고 열정적인 춤도 유명했기에 포기하기 이름을 따서 이제 다이너마이트의 어떤 상표명입니다. 멜리나이트. 그 당시 다이너마이트 또 시대 아니에요, 그 당시가. 그래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들고, 그죠? 그 당시에 그 다이너마이트에서 멜리나이트라는 그런 폭약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왜 문화사에 나오느냐? 잔 아브릴은 인기 무용수 이상으로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 연예인, 단순 딴따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술적 딴따라라는 거예요. 즉, 이 바닥의 다른 사람들, 그냥 딴따라랑은 다르게 그녀는 문학과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상당히 지성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요런 일들, 그죠? 자기 첫사랑 집에 책을 읽고, 뭐, 어울리는 것도 소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 문학적, 그죠? 그 지성적인 인물이었다는 게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런 까닭에 그녀는 밤무대 동료들로부터는 외면받았겠죠. 같은 딴따라끼리는 쟤 뭐 잘난 체 한다, 뭐 아는 체 한다 이랬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로트레뿐만 아니라 보나르 화가죠. 말라르메 그 당시 상징주의 화가 보리스 바레스, 알퐁스 알레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잊혀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저널리스트, 최고의 소설가였어요. 그 당시에는 또 오스카 와일드 이런 유명한 그죠 사람들과 무님의 화가들과 교류 경험할 수 있었고 존중, 사랑, 예찬 그러니까 막 같이 동거하기도 하고 프로포즈 받기도 하고 그 정도로 그죠 왜냐면 이게 되니까 그죠 단순 딴따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성은 그래서 이게 많이 남고 특히 롯드렉이 그래서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초상화도 그죠 좀 그런 게 있죠. 우수에 젖은 듯한 그래서 롯드렉이 정말 정성들을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여성 그림은 자 그래서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롯드렉하고 롯드렉 얘기를 하고 이 그림 이야기 좀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그 미술의 흐름 그것도 좀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결국엔 계속 혁신의 문제거든요. 인상파도 뭔가 새로운 걸 혁신하려고 그랬고, 그죠? 마네부터 해서, 마네는 거기까지는 없었지만 혁신, 인상파. 그 다음에 쉐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로트렉도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죠? 드가나 로트렉도, 그죠? 드가 로트렉을 같이 묶어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혁신을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로트렉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세잔도 그렇고, 세잔. 뭔가 혁신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 그 흐름에 반해서. 근데 그 혁신가들이 오늘 남은 거죠. 역사에 남은 겁니다. 하지만 실제 그 당시 주류는 그래도 역시 아카데미 미술이었다는 거,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로트렉하고 아까 이 잔 아브릴 나름 그 지성적인 그 무용수는 사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뭐 연인 관계라는 소문도 많았지만은 그렇진 않았고요. 그래서 로트렉은 포스터, 그녀의 포스터를 그리고 그녀가 춤추는 모습이나 그녀 밖의 모습을 자주 그렸고요. 그래서 정말 그림을 많이 그렸죠. 오랜 세월 그렸어요. 그래서 종종 그녀에게 그림을 선물로 주곤 하였다. 또한 그녀 또한 왜소한 로트렉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볼품없이 키 작고 이런데 다들 그냥 겉에선 좋은 척 하지만 뭐 그냥 그랬는데 어쨌든 그녀는 어쨌든 이 로트렉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많지 않은 여성들 중 한 명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이 그녀도 1905년에 은퇴한 후에 화가와 결혼해서 나름 좀 적당히 살았는데요. 뭐 연극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대공황 시기에 이제 파산해서, 아마 이게 그죠? 재산 넣어놨다가 파산한 것 같아요. 그죠? 대공황 휩쓸고 가지고 파산해서 어려운 삶을 살다가 2차 대전 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자, 그래서 둘이 친하니까 잔 아브릴의 의상을 그대로 입고서, 그죠? 그 무대 의상을 뺏어 입고 로트렉이 이렇게 자신의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아주 잘생기고 아주 눈이 예쁘다니까요. 특히 눈 같은 게.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아브릴을 그리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춤추는 잔 아브릴. 특징과 미제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른 몸매도 유연성이 상당히 좋아서 다리 벌리기나 뻗어 올리기를 잘했는데, 이 그림에서처럼 한 발을 치켜들고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것이 대표적인 장기였다. 그래서 그녀의 춤 동작은 그 당시 평이죠. 광란하는 난초 잎사귀, 그죠? 난초 잎사귀 흔들리는 거. 이게 말랐으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영감으로 충만한 다리. 그다음에 요거,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야생으로 돌아간 보티첼리의 여인들을 보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티첼리. 나치. 그죠? 중력옷이 좀 붕 떠서 위에서 막 이렇게 도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티첼리 몇 페이지죠 우리가? 그죠? 저기 83페이지죠, 그죠? 83페이지. 그 보티첼리 유명한 여인들, 그죠? 이 뭔가 좀 다리에 딱 안정적으로 딱 서 있다는 느낌이, 중력의 느낌이 없어요. 좀 붕 좀 떠 있어요, 다, 그죠? 안정감이 없는 완전 그겁니다, 그죠? 이 보티첼리 여인들이 이런 거 이제 미술사 배우면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보티첼리 하면은 좀 중력감 없이 좀 붕 떠 있는, 그죠? 그 뒤편도 좀 그래요. 바닥에 탁 붙은 안정감이 없어. 그런 식으로 근데 붕붕 날랐다는 거죠, 그죠? 붕붕 나르는 그런. 자, 그래서 로트렉은 격렬한 춤동, 이걸 표현하려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림으로 동작을 표현한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주변을, 그죠? 주변을 이렇게 주변만 칠한 거죠, 주변만, 그죠? 여기 그녀의 주변만 칠하고 여기는 그냥 흰 바탕, 그죠? 나머지 칠하지 않은, 물감으로 칠하지 않은 부분 마분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화적인, 그죠? 판화적인 회화 기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나름 요 주변에 이렇게 흔들리는 듯하게, 그죠? 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역동성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또 그래도 이쁘게 그렸어요, 그죠? 로트렉이 예쁘게 그리질 않는데 나름.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봤던, 그죠? 물랭뮤즈 이제 공연 끝나고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공연 끝나고 떠나는 잔 아브릴. 공연이 끝난 후 시끄럽고 부산한 곳을 떠나 무언가 생각에 잠겨서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실제보다 나이 든 얼굴로 이렇게, 그죠? 그 당시 젊은데 좀 나이 든, 그죠? 중년처럼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심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거 쉐라. 이게 저것도 쉐라랑도 또 다 알고 다 교류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죠? 그래서 로트렉이 이 쉐라를 흉내낸 거예요. 나름 전묘화적으로 좀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드레스를 차가운 색조의 하강하는 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차가운, 그죠? 파란 색조의 아래로 하강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이게 가라앉은 심리를 표현하였는데, 이게 쉐라의 조화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215쪽에 나오죠, 그죠? 있으니까 바로 보시면 바로 앞 페이지잖아요, 그죠? 215페이지에 위에서 맨
윗줄이잖아요. 맨 윗줄, 그죠? 맨 위에. 어두운 한색, 그 청색과 녹색 계열과 하강선, 슬픈 감정을 나타내며 이렇게 그죠? 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쉐라 할 때 배웠는데, 그래서 이게 나름 노트렉이 쉐라의 이론을 좀 적용해서, 그죠? 약간 점묘 기법 비슷하게 좀 정 찍고 이것도 이렇게 아래로, 그죠? 그렇죠? 드레스를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녹색과 청색의 하강하는 선을 통해서 뭔가 가라앉은, 그죠? 그런 심리를 표현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물감으로 칠하지 않은 그래서 마분지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또 비슷한 거죠. 이거는 그 블랙루즈에 이제 출근하는 거죠. 출근, 그죠? 들어오고 있는 잔 아브릴. 그래서 말 그대로 귀부인처럼 차려입었어요. 옷은, 그죠? 스타니까 아주 비싼 옷 입었겠죠. 메이크, 그죠? 명품 입고 차려입은 잔 아브릴이 무언가 생각에 잠긴. 오늘 이제 일하러 들어오는 건데 춤추러 그런데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녀의 얼굴과 손을 실제보다 좀 작게 그렸어요, 그죠? 실제 이에 비해서 얼굴 작죠, 그죠? 얼굴 작고 손도 작아요. 손도 작게 그렸습니다. 손도 작게 그리는 것은 원래 이렇게 이걸 작게 그리면은 한편으로는 뭔가 우아하게, 그죠? 우아함이 강조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어떤 심미적 고립이나 심미적 위축감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 아니겠느냐, 그죠? 이제 들어오면서 좀, 그죠? 그래서 이 잔 아브릴은 어릴 때 그렇게 엄마한테 학대받은 그런 기억도 있고 어쩌고 해서 우울한 성격, 그죠? 로트렉과 잔 아브릴은 우울한 성격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비록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가 서로 인간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관계였다. 그래서 이 앞에 그림과 이 그림, 그죠? 앞에 이 그림하고, 그죠?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마치 그 어떤 동질감의 상호 교감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잔 아브릴뿐만 아니라 로트렉이 술집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느낌을 갖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또 그녀에 대한 로트렉의 연민 또는 사랑이 표현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런 해석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잔 아브릴은 이제 그 로트렉을 고마워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대중 매체가 많이 없잖아요. 대중 매체가 해봤자 신문이 제일 이제 큰 대중 매체가 신문이고 신문, 잡지. 근데 이제 포스터가 된 거야. 포스터가 대중 매체, 대중적 포스터, 그죠? 아주. 그래서 그죠? 내가 유명해진 건 물론 그 사람 덕분입니다. 그를 그린 나를 그린 로트렉의 포스터가 팔이 곳곳에 붙으니까요, 그죠? 팔이 저 변들까지 다 붙으니까 그 스탠드바, 이른바 그 카바레 광고가 그러니까 안 알려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크게 알려지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로트렉한테 아주 고마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그 당시 이제 포스터 그죠? 포스터 그러니까 크게 유행하게 된 그러니까 이제 포스터가 하나의 대중적인 매체로 19세기 후반에 아주 된 게 뭡니까 지금 이거 바로 다음 나오네. 이 아르누보 기억나세요? 아르누보하고도 깊이 연관돼요. 아르누보 지금 아르누보 지금 얘기할 겁니다. 아르누보. 그래서 지금 이 포스터 같은 경우에 디방 자포네라고 하는 뭐 일본풍의 뭐 키느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디방이. 그래서 그런 뭐 카바레죠. 그래서 카바레고 이렇게 여가수가 노래하고 있고 악단 있고 여기 지금 잔 아브릴 이렇게 해서 그 실루엣으로 처리해서 멀리서도 진짜 딱 보이도록 그렇게 처리했는데요. 잔 아브릴하고 나이 든 남자의 로트렉 그 친구, 그다음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여가수, 이 가수도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베트 길베르, 이 장가만 보고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케스트라의 악기, 팔동작 모두 이게 곡선이 많다네. 딱 그죠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이게 포인트예요. 리드미컬한 곡선, 다 곡선이잖아요, 곡선. 그래서 이 몸매도 그렇고 이 신사 지팡이, 의자 모양, 저 가수의 이 몸매나 이런 것도 다 곡선. 즉 이 곡선이 결국 식물처럼 자라나는 식물처럼, 그죠? 그죠? 다 식물, 나무 줄기나 이런 꽃 모양, 이것도 그죠? 악기도 그렇고 다 여기 식물적인 장식적 곡선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게 우리가 그때 아르누보 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아르누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누보 이게 그냥 이제 로트렉이 그린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당시 유행하기 시작했던 아르누보, 그죠? 새로운 예술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새로운 기술, 아르누보. 185쪽에, 그죠? 185쪽에. 야, 우리가 이거 한 지가 언젠데 여기까지밖에 못 왔는데 185쪽에 그죠? 아르누보 184, 185 이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누보 그죠?
180조 맨 위에 그죠? 아르누보는 1890년부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행했으며 산업화 시대의 불모성에 반대해 그러니까 공업적인 상품들은 다 직선으로 잘라주고 이렇게 나오니까 또 조잡하고 조악하고 그래서 장식적 스타일을 중시한 국제적인 미술사조였다. 그래서 아르누보는 기계적인 형태와 대조적으로 식물의 무늬, 그죠? 이거는 기계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구현이 안 되죠. 식물 곡선, 뭐 장식적인 곡선은 그래서 식물적인 무늬와 그것들이 서로 얽혀 있는 그런 형태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래서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그 밑에 모두 구불구불한 선과 덩굴 같은 곡선을 위주로 한 동일한 양식, 그죠? 그래서 그 뭡니까 왼쪽에 수공예에서 보는 이런 그 식물적인 장식무늬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살로메에도 나오고 그때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명했던 사람이 저기 생각이 안 나네. 아르누보 포스터로 유명한 사람 그 저기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식물적인 무늬, 그다음에 우아한 어떤 곡선, 여기 쓴 것처럼 식물과 꽃의 구불구불한 곡선, 자연적인 형태들, 비대칭 등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잔 아브릴 이런 포스터, 무화 그죠? 알퐁스 무화 그죠? 무화도 그 당시 그 포스터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포스터가 쫙 파리에 붙어서 그러니까 그 포스터의 전성세라는 거죠. 그 당시 신문, 잡지, 그 다음에 포스터인 거예요, 그죠? 신문과 잡지와 포스터. 그리고 그 당시에는 포스터 붙이는 거에 어떤 규제가 없었겠죠. 아무데나 붙였겠죠. 그죠? 그래서 포스터 자체를 막 띄어가는. 그래서 알퐁스 무화도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참조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초 만들 때 알퐁스 무화. 결국 다 그런 거 AI 학습해서 돌릴 거려. 거기서 거기 거잖아, 그죠? 알퐁스 무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네. 아르누보의 뭐지 막 해서 이렇게 찾아서 이 단어가 나와도 네, 모르잖아. 네. 근데 나도 이 단어를 아는데 생각 안 나는 거니까 딱 이게 이 많은 글 중에 알폰스 무화가 딱 들어와서 맞아 이 사람 이게 그럼요.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거 자체가 엄청 이제 그게 AI 활용 능력이에요. 그 활용 능력인데 딴 거 없어. AI를 잘 활용하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밖에 없어요. 알아야 돼. 많이 알고 떠오르고 보고 알아야지 막 띄워주면 뭐래. 뭘지 모르는데. 알퐁스 무화. 그래서 베르나르트 여가수 베르나르트의 그 포스터로 유명해진 특히 알퐁스 무화. 그래서 그런 여가수들, 여배우들 이런 그죠? 대중 연예인들 포스터가 막 파리 곳곳에 나붙었으니까 이 포스터가 자신을 알리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었죠. 그런데 또 그 시대가 또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 시대가 지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나 이런 큰. 그래서 요거 바로 이게 실제 몸매는 이런데 이게 이제 보통 여성 몸매, 이 여성도 엄청 메마르고 키가 나름 큰 여성인데요. 실제 몸매는 이런데 이것을 이렇게 쭉 늘린 거죠, 그죠? 쭉 늘린 겁니다. 이것도 다 우리 그 뇌과학 법칙에 나와요, 그죠? 이렇게 좀 정점 이동이라 그래서 좀 늘리고 초정상 자극화하고 얼굴 더 작게, 얼굴이 거의 뭐 10등신도 더 되나, 그죠? 얼굴 작게 이렇게 다 여기 나온 거 아니야, 아르누보에서도, 그죠? 얼굴 작고, 그죠? 몸 길게 늘리고 팔다리 쭉쭉 길게 하고 허리 얇게 해서 이렇게 우아한 곡선으로. 그래서 뱀 문양, 실제로 뱀 문양 있는 옷을 지금 입고 있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죠? 소용돌이처럼 휘감는 그런 것. 그다음에 몸매의 곡선, 또 꽃처럼 피어난 이 헤어스타일, 이게 다 식물적인 장식입니다. 이게 다 아르누보의 양식의 그 특징이고요. 그래서 아르누보가 아마 다시 또 유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좀 조짐이 살짝 보이지 않나요, 좀? 그죠? 항상 아까 말씀 좀 돌고 돈다는 거에 그동안 좀 우리가 지배했던 거는 그 미니멀리즘이에요. 그죠? 미니멀리즘이 유행했었잖아요. 그죠? 미니멀리즘이. 근데 이제 다 미니멀리즘이니까 차별성이 없잖아요. 차별성이 제일 중요해요. 차별성이 제일 이게 이제 아르누보적인 거. 그죠? 그러니까 아르누보와 이 장식적인 스타일의 반대에서 나온 게 미니멀리즘인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멀리즘은 이 산업적인 규격화에 맞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그렇게 됐으니까 뭔가 새로 다시 뭐가 나온다면은 아르누보적일 텐데 옛날과 또 어떻게 변형됐을지, 창조적으로 어떻게 변형됐을지, 그게 이제 또 우리의 그 과제가 되겠죠.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아르누보적이에요. 요즘에
연예인들이나 이런 문화 같은 걸 보면은요 콘테니까요 상당히 아르누보드게니까 뭔가 좀 더 식물적인 것, 그죠? 그 곡선적인 것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곡선적인 것을 우리가 그 컴퓨터나 기계적으로 구현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에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또는 변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지? 자기 그거 유명한 거 비슷한 거. 칠기요? 아, 칠의 남자? 칠기랑 뭐라고 지 조개 나전 조개 자, 나전 칠기 같은 거요? 그런 거 예, 예. 되게 화려하게 나오는 화려하죠, 그죠? 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좀 되게 어르신들만 찾을 것 같은. 아, 예. 요즘은 너무 세련되게 나오는데. 요즘 옛날 거랑은 다르죠 또. 완전 다르게.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또 자기 그런 거. 자기도 자기. 칠이 아니고 자기.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왜 칠기 자기. 어쨌든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시대가 이제 20세기 후반이 어쨌든 미니멀리즘 시대였는데 20세기 후반이 이제 21세기고 21세기 전반 어떤 한번 보면 재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이제 그 아르노 스타일이다. 지금 이게 그 앙뚜앙 브루델이라고 우리가 로댕 할 때 나왔었는데요. 로댕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앙뚜앙 브루델은 로댕의 1급 조수였고 왜 앙뚜앙 브루델이 모자 걸어놔가지고 로댕이 좌절해서 이렇게 모자 거리밖에 안 되는구나 해서 그죠 그 지옥의 문이 그죠 그런 어떤 대단한 작가입니다. 이 작가도 이 사람이 이것도 아르노 스타일이에요. 여기 그죠 이게 물결 모양 그죠 곡선 그죠 모양으로 이렇게 그 잔 아브리를 이렇게 흉상을 만. 그래서 이 잔 아브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니까요. 나름 이렇게 그죠? 다른 연예 예술가들이 많이 형상화를 시켜 만든 그런 당시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잔 아브릴 출연하는 이런. 그래서 이제 좀 시대가 좀 지나니까 혼자 안 나오고 4명이 나오잖아요. 걸그룹처럼 이게 슬슬 그죠? 이 잔 아브릴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벌써 4명이 짝을 져서 뭐 들장미 아가씨 우리 번역을 굳이 하자면 이렇게 좀 약간 북한스러운데 들장미 아가씨는 이게 이제 들장미라는 뜻입니다. 에글란틴이. 그래서 이렇게 4명이 나와서 같이 캉캉을 추는 이런 광고. 그 전시회에서 봤을 때 거기 설명으로는 꼭 이렇게 한 사람씩 저 삐뚤게 있는 인물을 그린대요. 저기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죠. 삐뚤게 좀 이탈 살짝 이탈해서 그죠. 한 명만 군무에는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야 그게 우리가 그 미술의 기본 원칙이긴 해요. 약간의 비대칭이 오히려 그 미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당연히 주목, 그죠? 그죠? 주목, 더 주의를 끌잖아요, 그죠? 더 주의를 끈다. 더 약간의 비대칭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대칭이면은 재미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모든 게 대칭인데 제일 재미없는 거. 우리 애들이 하는 거. 이거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는 애들 처음 하라 그러면은 해서 야 엄청 예쁘잖아요. 막 화려하고 또 할 때마다 다 달라요.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 미학 시간에 수업 잘 듣는 얘인데 야 그거 찍으면 찍을수록 100개 찍으면 100개 다 다른 작품 나오고 보기 화려하고 다 예쁘다. 그런데 창조적인 예술 작품이냐? 아니라는 거죠. 창조성도 없고 그죠? 뭐 별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 완벽한 대칭이 오히려 미를 오히려 그죠? 그 저하시키고 어떤 창조성도 부여하지 못해 생기도. 그냥 예쁘긴 예쁘죠. 하지만 데코만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뭔가 비대칭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비대칭. 이걸 어디다 집어넣느냐가 그죠? 너무 비대칭이 돼버리면은 또 좀 그 불안감을 느끼고요. 물론 그래서 또 불안을 조성하는 작품도 있죠. 불안감을. 그래서 그러면 또 주목을 주의를 끌고 이게 주의를 끌면서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괴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억에 남으려면은 살짝 달라야 돼요. 살짝. 그러니까 많이 다르면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면 못 받아들이고 뻔하면은 그죠? 뻔하면 또 재미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인간은 어떻게 표현하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 뭐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간의 비대칭과 약간 달라야 또 약간 아리송해야 이게 기억이 오래 남아요. 기억이 두고두고 우리 돌린다고요. 우리 뇌가 자동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아예 돌리지도 못하고, 그죠? 기존 거로 이해되는 거는 이미 돌아가서 끝나버리고. 그래서 살짝 돌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잘 지적하셨네요. 나는 이거 메인 사람이 목폴로 까맣게 표시하고 더 앞쪽에 더 크게 돼가지고 주인공이 되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죠. 이게 잔 아브릴인데 이렇게 삐뚤게 해야만 더 딱 특이하게 보인다는 거죠. 독특하고 기억에 남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잔 그림 볼 때도 그럴 거예요. 세잔 그림도 이 기초가 안 돼가지고 이 대칭이 살짝 어긋나 있고 잘 안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역동성이 움직이는 것처럼 원래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기초가 안 되니까 이게 색조에 집중하다가 이게 대칭이 안 맞고 좀 어그러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뭔가 더 튀어나와 보이고 막 좀 생동감이 있어요. 생동감. 여기 왜냐면 비대칭이 생동감으로 연결돼요. 생동감. 그래서 생생함, 생동감, 현실감으로 좀 더 그렇잖아요. 원래 원래 대칭은 균형, 안정이에요. 안정. 움직이지 않잖아요. 대칭은, 그죠? 대칭은 균형, 안정이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이게 시간이 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이 우리 이제 책에 있는 그림이죠. 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216페이지. 그죠? 216페이지. 그거 있죠, 그죠? 이 사람이. 딱 봐도, 야, 이게 벌써 이게 뭔가 우리가 딱 봤을 때, 좀 몸이 좀 퉁퉁하네. 그죠? 몸이 좀 퉁퉁. 말 그대로 여자 고개사 샤위카오라가 나왔는데, 야, 이게 고개사 맞는데 고개사라기보다는 뭐 광대인데, 그죠? 몸이 너무 퉁퉁한, 그죠? 결국 그 몸이 이제 뚱뚱해져가지고 은퇴한 거거든요. 은퇴해서 이렇게 광대가 된 건데 지금 이 여성입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나름 롯드렉 이 정도 그릴 정도면 나름 얼굴도 젊었을 때는 나름 예쁘장했던 거예요. 예쁘장. 이거 보세요. 나름 예쁘장하잖아요. 그죠? 젊을 때. 그러니까 이거로 이제 인기를 끌었던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러니까 젊을 때죠. 진짜 젊을 때, 그죠? 10대 후반, 20대 초에 이렇게 샤위카와의 고개 공연한 겁니다. 고개 이렇게. 정말 쉽지가 않죠. 젊을 때 참 말라가지고 나름 얼굴도 예쁘장해서. 그래서 원래 이 여성은 여기 그러니까 이게 본명, 출신, 출생, 사망, 본명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다 모든 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름만 뭐 줄리에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체조 선수를 했다가 체조 선수하면 그다음에 고개사, 서커스 고개 그 당시에 고개사 했겠죠. 이게 아까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게 그죠? 이렇게 그죠? 정말 서커스 고개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게 됩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고생했어.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1892년부터 물랭르즈에 무용수로 출연했는데 무용수가 그냥 무용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 그때 그 발레 한 것처럼 점점 더 자극적인 더 기가 막힌 거 더 다리가 올라가듯이 이게 그냥 무용수가 단순한 춤이 아니라 난도 높은 묘기 춤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난도 높은 묘기춤 이게 유연하고 하니까 막 다리를 그냥 단순히 캉캉 올리는 게 아니라 막 돌리고 뭐 별거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인기가 요 이후부터는 뭐 라굴리보다도 더 앞면에 그 이름이 올라가 광고 문구에 올라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 여성은 특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그 라굴리 이런 여성들은 이제 남성들만 좋아했겠지만 이건 일반 사람들이 봐도 야 춤 기가 막히게 춘다 뭐 이런 묘기 춤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이게 젊으실 때 유연성과 몸매를 잃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가 이제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1895년부터는 여자 광대 역할을 그래서 이 광대인 거예요. 광대 이거는 무용수 복장이 아니에요. 광대 복장.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묶은 머리와 노란색 검은색 의상은 그녀의 광대의 트레이드마크.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거죠. 머리가 묶었던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광대니까. 광대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우스꽝스러운 일종의 자기가 양념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죠? 그 출연자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양념치고 그런 역할. 근데 사실은 그 무대 뒷모습이니까요. 쓸쓸하죠. 자신이 화려했던 그거를
그래서 이게 그 광대 복장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광대, 남자 광대, 여자 광대 해가지고 광대가 왜 진행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재담도 하고 중간중간 그런 역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로트렉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이 이름도 이게 물론 예명이죠. 그래서 샤위 카오라는 예명에서 캉캉춤의 샤위, 그죠? 어떤 소란, 난동 뜻과 카오스, 그죠? 카오스, 혼돈을 결합해서 만든 예명으로 그녀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의 어떤 분위기, 그죠? 뭐 정신없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표기법은 뭐 지 멋대로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예명의 여성 무용수이자 광대가 있었다. 근데 요 로트렉은 이 여성하고도 친했어요. 친하기도 했고, 드가처럼, 그죠? 화려한 무대의 그 뒷모습을 그린 거죠, 그죠?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젊을 때 그 몸매와 탄력을 잃고서 이제 광대 먹고 살려고 광대를 계속 하는 건데 휴게실에서 쉬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죠 앉아서 또 공연 끝나고 나서 쓸쓸하게 혼자 쉬는 모습, 그죠? 이쪽에 화려한 게 있고 자신이 이제 쉬는 모습 이런 그림. 그런데 이 그거의 발레리나라고. 네, 그죠? 발레리나가 쉬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이 특이한 점이 또 상당히 요 거기에 나와요. 레즈비언의 역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역사에서 어쨌든 언급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즈비언임을 그 공개적으로 밝힌 거의 최초 인물 중 그 그룹에 있어요. 그 당시에 19세기 말에 요게 이거 자체가 벌써 특이한 겁니다. 원래 이게 광대는 남성 역할 아니에요. 이게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코미디언이 여자 코미디언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여자 코미디언, 남자 코미디언, 개그맨이 남자 코미디언과 여자 코미디언 중에서 여자 코미디언들은 정말 양념 역할이나 뭐 이런 역할이지 여자 코미디언 자체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죠? 이때도 그랬던 거지. 이때도 광대는 남성이 막 그죠? 자기고 우스운짓 하고 어이짓 하면서 바보짓 하면서 하는 건데 여자가 자기가 바보짓 하고 이런 거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들이. 근데 이게 광대를 과감히 선택하는데 이것도 거의 최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성 광대. 그래서 상당히 그 기존의 도덕관념에서 자유로운 그런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레즈비언임을 공개적으로 또 밝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좀 레즈비언 자기와 자신의 어떤 파트너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자기 물냉리에서 자기 공연 끝나고 자기가 또 춤추는 그런 레즈비언 그런 여성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로트렉의 그림을 통해서 여기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역사의 이름이 남게 됐습니다. 시간이 됐죠. 그래서 샤위 카오. 자, 그 다음에 또 로트렉이 엄청 좋아했던 이런 또 상당히 또 아름다워 보이는 여성이죠. 아름다운 여성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다음번에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로트렉의 이제 후반부 얘기하면 이제 끝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